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경창산업이고요.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창산업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온 상승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스닥의 상승 효과로 반등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상승으로 반전한 이유는 바로 고용 지표 때문이고, 이 미국의 고용 지표로 이제 8월 15일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경장산업 경우에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BPS 상승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뉴욕 증시가 실업지표 개선으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나 상승을 할 정도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 지표란 말은 바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럼 내일부터 생활을 할 생활비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미국의 주정부한테 나 실업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제도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당 한 사람당 한 건이 발생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통계 자료로 만든 경제 지표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8월 8일 날 어저께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8일 어저께 저녁 9시 30분에 예측치 24만 1천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23만 3천 건이었습니다. 컨센 대비로 낮게 나왔죠. 그러면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 둔화를 지금 아직까지 논하기에는 이르구나. 이러한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였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이 기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실업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급반등을 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됐다. 이제 증시에서 심리가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니까 좀 안전한 상태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3 산업평균 지수가 전날 대비 683%포인트 상승한 39,446.49달러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3%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87% 상승을 했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어, 장이 좋았다 이렇게 됐고요. 한번 장 볼게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좀 좋아졌죠.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어, 작아서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작아서 시장은 이제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인트로에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주일은 괜찮다. 8월 15일까지는 괜찮다고 한 말이 또 8월 15일 발표가 남아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또 시장은 공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처럼 예측치보다 낮은 상태가 온다고 하면 또 이제 증시 흐름은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나 실업지표 개선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강하게 확산됐다. 방금 봤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내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3천 명으로 집계됐고 이러한 수치는 직전 주보다 1만 7천 명 감소한 수치이다라고 하면서요. 7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로 촉발된 공포 압력이 시장을 채웠던 만큼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매수 심리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증시가 좀 일주일 동안은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왔으니까 경창 산업이 이제 주가 상승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가 바로 이제 경창산업의 PER 차트나 그리고 PBR 차트입니다. PER 차트는 당연히 알다시피 EPS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PBR 차트는 BPS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경장산업 같은 경우에는 PBR 차트 구간 내에서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PBR 차트니까요. 근데 PER 차트 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크게 나와서 EPS가 올라갈지라도 PER 차트 내 구간에서는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경장산업의 전방산업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지 않습니까? 이 현기차 같은 경우에도 PBR 차트 내에서 주가 흐름 변동이 많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PBR 차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PBR 차트 내에서 움직이는 경장산업의 주가 흐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BPS를 올리면 되는 거죠. 이 BPS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주주분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EPS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이 EPS가 높아지려면 배당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배당 금액을 낮추고 최대한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을 잘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BPS가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매년 연말마다. 그러면 일부분은 우선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사회 때 결정을 합니다. 유보를 할지 아니면 배당을 할지. 이때 배당을 많이 줄일수록 유보가 올라가죠. 그죠? 이 유보로 많이 하면 할수록 BPS로 가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아져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경창산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선 BPS를 크게 키우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때 2023년도도 많이 올라가죠. 이때 여러 요인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장산업도 샤오미에 들어가는 부분에 자회사 쪽에 만드는 제품이 있고 심지어 이건 찌라시인데 경장산업의 그 종속 회사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전기차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AAS라고 있습니다. 오토매티브 액티브 스커트라고 그 자동차 범퍼랑 바퀴 사이에 달려 있는 환기 장치. 자동차가 달리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죠. 바람이 들어오면 이 바람이 내부에 있는 엔진이 아니라 그 전기차의 배터리에 열을 식히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체에 안정감을 좀 주고 공기의 와류 현상을 좀 와해시켜 가지고 주행거리를 더 길게 만들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AS인데 경장산업이 실질적으로 이쪽도 현대 쪽이랑 지금 견적을 주고받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그냥 찌라시로 봐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뭐가 다르냐면 EPS를 좀 잘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FCF의 수치를 올린 부분도 있고요. FCF가 뭐냐면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플러스가 생기죠. 거기에서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FCF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요건이에요. 외국인들이 FCF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 상승이 방금 그 PBR 밴드 차트를 보면 PBR 안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FCF를 좋아했잖아요. 그런 요건들 때문에 저는 증시가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가 아니라 저 수급을 확인해 봤는데 이쯤에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쯤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FCF 때문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많이 들어온 거는 이 PBR 밴드 차트를 활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재로 올린 거죠.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BPS랑 FCF 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경제산업의 연결 재무제표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FCF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플러스 흑자로 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FCF는 외국인들이 환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덕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을 들고 보고 외국인들은 매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매집은 없었지만 진짜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PS를 보면 BPS가 2020년도 2,344원에서 3,777원까지 크게 올랐어요. 당연히 BPS가 오르면 PBR이 줄어들죠.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유로 2023년도에 그 증시 견인의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024년도도 이제 성장이 있고 매출이 있으면서 당기 순이익이 높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BPS가 높아져서 이 BPS 차트 아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저평가된 주가로 보면 완전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산업이 향후 미래성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미래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고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